안녕하세요. 성공의 이나모 신부입니다. 어제가 부활절이었습니다. 성공의 서울교구에서는 공식 예배를 5월부터 시행하라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가족들만 같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초유의 사태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잦아들어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머리형과 그리고 장형, 가슴형, 머리형의 예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형 5번, 6번, 7번입니다. 이들의 가장 큰 기본 욕구는 객관성입니다. 알고 싶어 한다는 거죠. 상황을 파악하고 싶어 하고 알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을까요? 많은 정보가 있으면 객관성은 확립됩니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이렇게 많은 정보량 앞에서 누구나 타당하게 인정할 수 있는 이런 객관성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머리형에 갖고 있는 근원적인 정서가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어디서 발생할까요? 두려움은 알지 못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파악되지 않고 알 수 없기 때문에,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보를 거리를 두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거리를 두고 정보를 모아서 상호작용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 이것이 머리형의 기본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머리형답게 뇌나 중추신경계 그리고 시각이 발달해 있습니다. 시각은 당연히 정보를 모으는 창입니다. 눈을 통해서 정보를 모으죠. 시각이 발달했죠. 외모적 특성은 얼굴의 상단부가 발달했다. 그 말은 좀 이마가 넓은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마가 좀 넓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갸름하죠. 길쭉하고요. 대체로 안경을 쓰거나 그래서 지적인 인상을 풍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애니어그램에서 나라를 분류할 때 영국을 특징지어 하는 말이 뭐냐면 영국 신사입니다. 바바리 코트를 입고 담배를 피면서 사색에 잠겨있는 사람들, 영국 신사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죠. 영국이란 나라가 머리형의 나라입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국가일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에 밑에서의 혁명이 일어난 적이 없었고, 다 위에서 다 알아서 개혁을 해서 백성들의, 사람들의 욕구를 수용합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다 왕제를 폐지했지만 여전히 영국은 왕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왕제를 통해서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어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규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영국은. 깔끔하면서도 거리를 두는 분위기. 성공에도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집단에 속하거나 주류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영국에서 몇 년을 생활하고 왔어요. 그러더니 이런 성공의 분위기는 영국의 분위기가 흡사해서 드디어 이해하게 됐다. 그렇게 사람들 사귀기가 정서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거리가 있고 약간 다르고. 그래서 이제 성공에도 이런 성향이 강하다. 성공에는 이제 뭐 굳이 얘기한다면 그 4, 5, 9 성향이 좀 강할 수 있죠. 이 4, 5, 9를 움츠리명이라 그러는데 예술적이고 평화주의고 학문적인 성향이 좀 강하죠. 소수이고 웬만해서는 타인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고. 그래서 신도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영국적 전통에서 성장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창백하다. 지식인의 모습들은 창백합니다. 얼굴이 하얀 지식이 많죠. 마르고. 물론 나이가 들면서 부분 비만을 가지고 있는 머리형들이 꽤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얼굴은 가름한데 배가 볼록 튀어나왔다. 손발도 가늘한데 배가 튀어나왔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생기는 현상입니다. 5번 같은 경우는 탐욕의 문제가 음식에 꽂히거나 7번 같은 경우는 이제 무절제가 음식에 꽂히게 되면 이런 현상이 드러날 수 있는 거죠. 성격적 특성, 객관적 논리와 비교 분석력이 뛰어나다. 그렇죠. 자신의 감정에 대한 얘기나 사생활을 얘기하는 것을 별로 크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어떤 주제나 어떤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감정이나 자기 사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요. 또 의식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 사귀었는데도 그 사람의 개인적 사정이 어떤지, 그 사람의 감정적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를 수 있는 유형이 바로 머리형인 것입니다. 잘 관찰해 보시면 아마 제 말씀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순발력이 약하고 소심하며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 선호. 그렇죠. 행동에 대한 어떤 이 움직임이나 이런 것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약간 좀 순발력이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미리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이런 방법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혹시 변경 사항이 나왔을 때 상당히 좀 이제 행동 변경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가령 이제 같은 IQ 130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머리형과 장형. 장형은 이렇게 듬성듬성 계획을 세웁니다. 머리형은 촘촘하게 세웁니다. 장형은 알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래서 장형들은 그때그때 순발력 있게 상황에 맞추어 계획을 변형하면서 일을 추진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머리형들은 좀 더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서 플랜 A, 플랜 B까지 세워서 거기에 맞게 웬만하면 행동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끔 내기를 하지 않습니까? 장형들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뭐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데 99가지를 몰라요. 근데 머리형은 99가지를 아는데 한 가지를 몰라요. 장형이 우깁니다. 이거 맞다니까. 내 말이 맞아. 내가 말이 맞아. 머리형 글쎄 과연 그럴까? 라고 하면 이제 장형들이 갑자기 베팅을 합니다. 얼마 내기 할래? 들이대는 거죠. 장형의 특성, 머리형의 특성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거리 두는 태도로 인해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들은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 거리를 통해서 거리를 둠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사귀기에는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유형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머리형들입니다. 관계 양식은 거리를 유지. 관찰자가 5번 유형의 이름인데 거리를 유지하죠. 관계. 관심 및 의사결정. 논리, 정보, 근거, 객관적 의사결정. 그렇습니다. 의사소통 스타일. 논리적 타당성에 민감하다. 말이 되는가? 말이 되지 않는가? 그리고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 의한 합리적 설득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머리형의 목소리를 들어오면 거의 이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항상 일정한 톤에 일정한 목소리를 얘기합니다. 제가 조국과 손석희를 3번 유형, 가슴형으로 보는 이유는 이들은 이제 말할 때 자기가 중요하다고 싶은 사항에 항목에서 적절하게 감정을 넣어서 사람들에게 호소합니다. 겉으로는 상당히 냉철해서 머리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시면 적절한 감정을 통한 설득이 상당히 그들의 본능적인 화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확실히 머리형과의 말투와는 다릅니다. 건조하고 거리를 둔 모드. 감정을 배제한 표현에 익숙하다. 사실 지적, 선호. 그러니까 머리형들은 이제 쉽게 말하면 토론을 할 때 어떤 개념이 등장하잖아요. 사회주의 이런 개념이 등장하면 먼저 이 사회주의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서로 맞추면서 시작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사회주의와 내가 말하는 사회주의는 다른데요. 한번 개념을 맞춰서 시작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확신의 말투가 없다. 왜? 아직 객관적이라고 할 만큼 정보를 다 모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글쎄 과연 그럴까? 이런 화법을 구사하는 것입니다. 미래지향. 차근차근 모은 정보를 가지고 예측을 합니다. 과연 현실이 이런 상황이라면, 객관적으로 이런 상황이라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관한 흥미나 관심이 받는 유형입니다. 선호, 연구, 조사, 기획 이런 파트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장형의 교수와 머리형의 교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죠. 실제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표창원이라는 이제 국회의원이 있죠. 이제 다시 정치를 안 한다고 말했지만요. 이분은 경찰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를 뛰쳐나와서 정치에 몸을 담았습니다. 장형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실제의 세상에서 좀 증명해보고자 하는 성향이 있는 거죠. 즉, 같은 공부를 해도 사상가에 가까운 사람들이 장형입니다. 사상가의 생명은 언행일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머리형들은 그렇게 행동으로 옮길 만한 에너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아탑에 남아서 연구를 하거나 학술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김용옥 교수 있죠? 도올 김용옥 교수요. 이분도 이제 장형입니다. 장형. 제가 보기에는 8번 유형에 가깝거든요. 입담도 아주 거치시고요. 또 이제 상당한 이제 직관력도 뛰어나고 범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풍기는 분위기가 아우라도 보통이 아니고요. 이분이 이제 교수
라는 직업에 머물지 않고 그냥 강연을 하면서 돌아다니셨습니다. 지금은 다시 교수지만요. 왜 그랬을까? 답답한 거죠. 학자로 남기는 답답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이걸 갖다가 직접 한번 현실에서 실천하고 검증해보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던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명은 피한다. 그렇죠. 두려움에 의해서 거리를 둔다. 물음표, 질문을 던지는 분들. 그 다음에 대뇌, 그렇죠. 인류 발생 700만 년 전. 대뇌는 이제 인류의 발생과 더불어 시작된 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의학적으로 말하면 피질에 그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식과 사고를 선호한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상담심리대학원을 다닐 때 애니어그램을 가지고 이제 집단 상담 비슷한 것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머리형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정말 장형처럼 본능적으로 방어하고 맞서는 그런 유형이 부럽다. 그래서 자신의 예를 들어줬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갑자기 급작스러운 공격을 당한 겁니다. 누구로부터. 근데 자기는 이제 머리형은 두려움이 근원 정서이기 때문에 일단 피합니다. 물러나가지고 왜 저럴까라고 생각하다 보면 이제 거기서 이제 저 사람이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게 결론이 나는데 그때 반박의 순간에는 이미 상황이 지나가 버린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머리형인 자기가 답답하다. 그래서 이제 누구로부터 이제 공격을 당하고 너무 좀 머리도 복잡해서 이제 PC방에 갔습니다. 배가 출출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 아저씨가 이제 한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아저씨 2시간 하고요. 지금 라면을 끓여서 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라면 하나만 끓여주세요. 컵라면 하나만 끓여주세요. 이렇게 물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말했죠. 왜냐하면 이제 구석에서 있는 2시간 동안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방해를 받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저씨가 장형이었나 봅니다. 안에 들어가 계시면 제가 갖다 드릴게요. 그 이제 이 머리형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제가 기다렸다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저씨 갑자기 벌컥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들어가 계세요. 제가 갖다 드릴게. 뭐 시간 걸려요. 딱 그러니까 이분이 그 갑작스러운 이제 냉혹한 현실이죠. 그 앞에서 주춤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가서 이제 자리에 앉았다는데 자기는 그 짧은 시간에 2번이나 움찔해서 두려움에 의해서 물러나서 이제 물러나는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라는 이제 에피소드를 전해 주었습니다. 근데 만약 장형이라면 그런 반응을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이런 데가 있어 라고 하면서 뛰쳐나가는 장형도 있고요. 이렇게 언쟁을 하거나 아니면 기어코 받아서 가는 장형도 있을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에 대해서 방해를 받자 그렇게 즉각적 행동으로 대응하는 유형이 바로 장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표를 보면 힘의 세 중심에 관한 종합적 이해. 장형 있죠. 소화기, 적대, 이성적, 본능적. 단호한 눈에 도전적 안색. 쭉 이어보시면 읽어보시면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 갖다가 아주 잘 정리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나의 유형 찾기.
이제 우리가 힘의 중심을 통한 나의 유형 찾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는 이 세 힘이 조화되어 있습니다. 가슴, 머리, 장, 지성, 의지, 감정. 생각하는 마음, 느끼는 마음, 뜻하는 마음이 다 조화와 협력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아무리 장형이라도 감정을 쓰지 않을 수 없고, 아무리 머리형이라도 힘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되게 정상적인 일상생활에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냉혹한 현실이 닥쳤을 경우, 우리의 이상상을 부정하는 냉혹한 현실이 닥쳤을 경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세 힘 중 한 힘이 우리를 주도하게 됩니다. 그때 장의 힘이, 배심이 나를 주도하면 장형인 것이고, 머리형, 사고가 나를 주도하면 사고형, 머리형인 것이고, 감정이 나를 주도하면 감정형인 것입니다. 저도 이런 상황을 되게 많이 경험합니다. 전 9번 유형인데 이제 다음번에 하겠지만, 9번 유형은 장형인데 신기하게도 힘을 쓰지 않으려는 유형입니다. 자신의 힘을 억압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형과 때로는 머리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저를 만나는 분들은 이제 가슴형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이 성직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이 냉혹한 현실 앞에서 저는 장을 가장 먼저 앞세웁니다. 냉혹한 현실은 그 사람의 본래적 유형을 드러나게 합니다. 또 그 유형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머리를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힘이 앞세우고 머리가 이제 전략적으로 계획을 짜고 이제 일을 진행시키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감정을 죽입니다. 그리고 무자비하게 보복하거나 대응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9번이 8번이나 1번에 비해서 좀 덜할 수 있지만 그들 역시 장형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 동태복수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법칙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보면 참 제 자신이 너 참 무자비하다, 너 참 무심하다 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한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힘은 다른 두 중심에서 나오는 힘과 다른 빛깔과 다른 맛을 가지고 있다. 당연하죠. 장형과 가슴형과 머리형은 그 특징이 다릅니다.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한 중심이 다른 두 중심보다 지배적이다. 왜? 그게 그 사람이 부여받은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한 중심은 개인이 당면하는 냉혹한 현실을 돌파하는 힘을 제공한다. 그렇죠. 자기에게 중심이 되는 힘으로써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냅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형은 어떻게 찾는가? 우리는 이 9유형이기에 앞서서 세 중심이 하나로 분리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형은 냉혹한 현실 앞에서 본능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을 통해서 드러날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유형을 파악한다는 것은, 애니어그램에서 유형을 파악한다는 것은 이렇게 이제 단순히 시험지 검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전체, 3차원적인 사람의 관찰을 통해서 유형이 파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워크숍이나 강의를 통해서 그 사람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격이나
말투, 걸음걸이, 표정, 음색, 그렇죠. 어휘, 감정의 약점과 강점. 이런 외적인 사실에서 출발해서 내적인 측면들, 충동, 경향, 태도, 무엇을 지향하는가, 무엇을 가치롭게 여기는가, 이들의 행동 양식은 어떤가, 영성은 어떠한가. 이렇게 찾아야만, 이렇게 내적인 행동과 외적인 행동에 꿰뚫는 그런 일관성을 찾아야만 그 사람의 유형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 9번 유형이지만 사람들로부터 종종 1번 유형으로 오해받습니다. 날개라고 하죠. 왜? 상당히 올바름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일처리에 좀 완벽한 편입니다. 잔소리 듣기가 싫어서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또 6번으로 봅니다. 9번의 후퇴 방향이 6번인데 불안이 높고 불만이 많아서. 물론 대놓고 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전 제 자신을 4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좀 창조적이고 예술적 감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러나 이제 결국은, 그리고 제가 애니어그램 검사지를 체크하면 5번이 나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주로 머리를 쓰는 일입니다. 설교를 쓰거나 공부를 하거나. 그래서 저의 의식은 5번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걸음걸이, 말투, 표정, 음색, 가치, 행동 양식을 다 포괄해서 보면 제가 9번임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새 중심의 사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